네, 안녕하세요. 하드페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하승민입니다. 우리가 식사생활 하시면서, 식생활 하시면서 가능하면 좀 섭취를 줄여야 되는 음식들, 성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좀 줄여야 되는 대표적인 식품을 300식품이라고 하잖아요. 300식품. 300식품에는 밀가루, 그 다음에 흰 쌀밥, 설탕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밀가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밀가루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면이나 빵을 이제 많이 섭취하고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문제가 되는데, 밀가루에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공했을 때 그 발생하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그 밀가루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는 쫀득한 그런 그 밀가루 음식의 그 탄성을 유지하는 그런 성분이 이제 글루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글루텐이 들어있으면 쫀득쫀득하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계속 이제 그런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밀가루 중독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 식품 자체가 모두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를 좀 살펴보면,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변증, 그러니까 소화 지방변증이라고 해서 셀리악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글루텐 불내증, 글루텐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밀가루 음식을 과잉 섭취하시게 되면 뭐 복부 통증이라든가 설사, 발진, 두드러기, 더부룩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과잉 섭취했을 때에는 소화불량이나 혹은 우리 장내 세균총, 특히 유익균의 그런 비율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글루텐에 대해서는 글루텐이 뭐 나쁘다 좋다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루텐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이 소화기관 계통에 그런 불편함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홍보를 하는 그런 그 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경우에는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 스낵입니다. 스낵류, 과자. 아이들이 먹는 과자. 그 다음에 뭐 빵류, 그 다음에 소스, 양념, 유제품 등이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이제 제품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글루텐 프리라고 하면 글루텐이 앞서 제가 쫀득한 탄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글루텐 없으면 음식의 맛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루텐을 없애는 대신 보통 글루텐 프리 식품이라고 하면 지방이나 당분이 두세 배 가량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때 글루텐 프리를 무조건 신뢰하셔서 구매하시게 되면 글루텐은 없지만 지방이나 당분을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으로 섭취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섭취를 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은 액상과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탕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설탕 대신 이제 무설탕 뭐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대신 근데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단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액상과당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액상과당은 이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약자로는 HFCS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품을 구입하실 때 라벨을 보시고 액상과당이라고 라벨에 성분명이 표기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액상과당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액상과당이라는 말을 쓰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액상과당이라고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HFCS, 그 다음에 옆에 숫자를 표기하거든요. 이 숫자가 이제 과당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FCS 55다 그러면 과당이 55%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액상과당이 이제 안 좋은 점은, 설탕은 이제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당이 두 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순당이 분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액상과당은 그대로 모든 성분들이 다 단순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바로 흡수가 되면 설탕보다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되고, 또 인슐린의 분비를 또 유발시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우리 건강상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액상과당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 증가할 수 있다. 혈액 속 단백질이
이제 과당과 결합해서 염증 물질을 생성한다거나 심뇌혈관계에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간에서는 과당은 지방산으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산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 내에서 과당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무설탕인데 액상과당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어떤 식품을 구입하실 때 항상 라벨을 꼭 확인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MBC에서 그 방영했던 프로그램 중에 라벨을 보시고 이제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한 메시지를 제가 지금 화면처럼 준비해 봤습니다. 라벨을 보시고 무설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설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설탕만 없다, 다른 감미료가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액상과당이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액상과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탕보다 값도 싸고 더 몸에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로 칼로리다 라고 써 있으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 칼로리가 낮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1회 제공량당 얼마가 들어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1회 제공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껴서 먹었을 경우에, 적게 먹었을 경우에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먹는 양을 고려했을 때에는 1회 제공량보다 더욱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이 깨알글씨, 너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싫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재구성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제 우리 지방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시키는 과정이나 아니면 기름을 정제하기 위해서 고온 처리를 할 때 이제 생성되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이제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으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런 식품들을 즐겨 찾으시는 경우가 많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 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혈액 내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의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협심증,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세포막이나 호르몬에 이상이 발생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알레르기, 그 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 아이들, 요즘 현대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랜스 지방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당뇨나 암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적게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시는 그런 식품 중에 100g당 트랜스 지방 함량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등등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오고 있죠. 100g당 이렇게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양 이상을 섭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 섭취량이 2g입니다. 2g. 지금 보시는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시면 2g 하루 제한량을 쉽게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품을 구입하실 때 라벨을 확인하시게 되는데, 라벨을 확인하시면 보통 이제 트랜스 지방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제품에 그 원료로부터 유래된 그런 트랜스 지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0.2g 이하가 있으면 0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품들을 단적인 예로 10단위를 섭취했다 그러면 0.2g 이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10을 하면 2g이 육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제한 섭취량에.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의 그 트랜스 지방이 정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는 일반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이 우리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대인들의 식생활 중에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좀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였고요. 밀가루 식품 좀 줄이시라는 말씀 드렸고, 액상과당과 트랜스 지방 좀 적게 섭취하시는 식생활 하시고, 항상 제품을 구매하실 때 라벨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